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도착한 장갑차 1550대, 탱크 230대 등등 미사일까지 서방 세계에서 보내준 무기들이 98%가 도착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대반격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왜 반격이 없었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는 라스푸티차 기간에 들어가면은 탱크고 장갑차고 한번 푹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굳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서방에서 무기 지원을 최대한 받아놓자. 그리고 봄날 어느 날 땅이 굳으면은 대반격을 시작하는데, 이때 왜 대반격이냐 하면은 러시아는 지금 기갑사단이 다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다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갑차 1550대와 탱크 230대가 작전을 어떻게 펼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쫙 밀고 들어가 보면은 그 뭐 참호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타고 넘어가 보면 끝나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반격으로 전황을 완전히 바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늘이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반격 개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 무기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에 대한 숙달도 필요한데 장비는 다 준비됐고 무기도 숙달되어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준비됐다. We are ready. 드디어 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신의 뜻과 좋은 날씨가 있고 사령관의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드디어 이를 개시할 것이다. 대반격을 개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겨울부터 정체된 전선을 돌파하고 영토 수복을 위해 봄철 반격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 드디어 서방 세계에서 보는 장갑차 1550대 같으면 한번 돌격해볼만 하죠. 이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으로부터 전차, 장거리 미사일 등 필요한 물자를 다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155mm 포탄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를 다루기 위한 병력의 훈련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앞두고 러시아의 공세를 현재는 방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흐무트에서 러시아 병력을 최대한 소모시키는, 소모시키면서 바흐무트 전선에 러시아 병력을 묶어 놓으려는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바흐무트만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글로 정말 피를 말리는 전쟁이 수행되고 있으니까 그 뭐 끔찍해가지고 영상 가져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반격이 작년 9월 또는 작년 11월 등 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에서와 같은 그런 거대한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는 러시아 군의 방어 태세와 우크라이나의 병력 또는 물자 부족으로 대단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은 지금 이 기회에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 놓지 못하면 또한 그것도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흐무트 같은 북부 전선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 반격이 이루어지다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극비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겠지만은 만약에 대반격이 이루어진다면 중부 쪽을 치고 들어갈 것 같은데 남부 쪽을 치고 가기에는 그 강 때문에 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부 쪽을 세게 치고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1550대의 장갑차와 230대의 탱크를 제공 완료했다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약속된 전투 차량의 98%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기갑 여단 9개의 장비와 훈련을 도왔다면서 9개 기갑 여단 한번 해볼만 하죠.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점령된 지역의 재탈환을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자, 지금 기대감을 표시하는 쪽과 또는
그렇게 쉽겠느냐 하고 우려하는 쪽,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돌격 개시 이 명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또 대공포 시스템과 포병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병력은 가지 않지만 대포 등등 자산이죠. 폴란드와 체코 등은 소련이 제작한 미그 29 항공기를 제공했고, 아울러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나토가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 받고 있었다라고 AFP 통신은 전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많이 훈련시켰죠. 폴란드에서 시키는 거는 뭐 그건 대단한 거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지금 현재 1550대 장갑차와 230대의 탱크 이거 말고도 계속 집어넣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 최고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국 유럽 사령부 최고 사령관도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봄철 대반격 중계 대공세라고 하겠죠. 중계 대공세를 기대하는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지원이 약속한 전투 무기가 거의 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물론 아직 에이브람스는 못 갔습니다. 곧 들어가겠지만은. 자, 지금 현재 탱크와 장갑차,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역에서는 포탄입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안 되죠. 탄약이 지금 속속 뭐 정신없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탄약을 소모하지 않고 계속 비축해 놨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탄약 합치면은 충분한 포병 사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건 틀림없이 나서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군의 전사자를 보면은 전사자가 러시아 군이 지금까지 취해오던 그 공세가 취약해지고 있는 가운데도 전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러시아는 이미 방어 전략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곧 봄철 대반격에 나선다는 추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망하는 러시아 군의 전사자 숫자가 여전히 하루 평균 수백 명대에 이르고 있는데, 영국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1일 평균 사상자 비율이 3월 수치에서 4월 달에 한 달 동안 약 30% 정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에 맞춰 가지고 이 방어 작전으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약간 뒤로 물린 것 같아요. 그동안 참 무모할 정도로 전사자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러 온 러시아 군이 드디어 방어 쪽으로 이제 뭐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대공세를 취한다고 하면 방어 전략 수립해 가지고 이제 군사를 좀 더 빼 가지고 안전하게 방어 전략 수립해야 되겠죠. 3월 평균 러시아 군 전사자 수는 하루 평균 776명이었고 4월에는 일평균 568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자체 사상자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시작한 1월부터 3월 사이에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4월달 들어오면서 뭔가 조금 물리는다, 소강 상태에 비슷하게 들어간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러시아는 확실히 방어 쪽으로 전선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 최고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군 유럽 사령부 최고 사령관은 봄철 대반격을 기대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는 거의 다 도착했다 하면서 98%의 무기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다 와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계속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무기 지원을 체크했고 특히 탱크와 장갑차들을 동맹국들로부터 모았다라고 사령관은 얘기합니다. 계속 모아왔고 그것이 사용되지는 않고 비축이 돼 있었다. 우크라이나에 이것을 운송해 전세에서 좋은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작전 개시 지역 근처로 무기가 수송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어쨌든 F-16 같은 이런 무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F-16 같은 공군 자산을 빼고 나면은 거의 약속한 무기가 들어갔고, 지금까지는 지금 들어간 것을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대공 시스템도 충분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어제도 미사일을 21발을 날렸죠.
23발을 날렸죠. 그중에 21발을 격추했잖아요. 그거 보면 대공 방어 시스템도 지금 들어간 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탱크와 장갑차, 탄약, 포탄, 각종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러시아를 향해 대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날짜가 언제냐? 날짜가 딱 찍어서 이야기하자면 5월 9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5월 9일이라는 것은 러시아 전성절이 열리는 날입니다. 러시아 전성 기념일에 그냥 치고 들어간다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러시아 민간 용병 부대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오디오 메시지를 올려가지고 최근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도 잘 훈련된 부대를 보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면서 러시아의 국경일인 전성절을 반격 시점으로 예상하면서 날씨가 좋아지고, 만약 그때 날씨가 제일 중요하니까 땅이 굳어지는 5월 2일 이후에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면서 5월 9일이 공격 개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리고진의 이야기는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땅이 굳어가지고 탱크와 장갑차가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때거든요. 5월 2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은 아마 부대 이동에도 지금 이제 이 진창이 계속되고 있으면 부대 이동도 문제가 있잖아요. 5월 2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 공세 지점까지 이동을 한다면 한 일주일이면 다 전선을 완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현재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수장의 이야기가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5월 2일에서 5월 15일 사이, 요 사이 정말로 세계적인 대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이고 러시아도 여기서 밀리면 러시아 망하거든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푸틴은 어떻게든 견뎌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있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푸틴은 어떻게든 내년 3월 달까지는 버텨내야 돼요. 그런데 이번 대반격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난 하르키우 전투나 헤르손 전투처럼 확 이렇게 밀고 들어가 성공했다 하면 푸틴은 맛이 가버릴 겁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기간 되기 전에 맛이 가버릴 수가 생깁니다. 어쨌든 프리고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바그너 수장으로 현지에서 지금 참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름 내다보는 게 있겠죠. 프리고진은 5월 9일로 딱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공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5월 2일에서 5월 9일 사이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해도 한 그 정도면 충분히 시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도 5월 10일, 5월 15일이면 대공세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세계의 대혈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운명, 러시아의 운명 모든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판 오지게 붙을 것 같거든요. 정말로 세계의 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쪼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지금 상태로 장갑차 1550대와 탱크 230대 어떻게 배치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략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전략을 수립한 것은 없었으니까. 러시아는 반면에 기갑사단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2차 대전 때 그 막 지금 배치해놨는데 그거하고 레오파르트 같은 거하고 붙어버리면 레오파르트가 이기죠. 거기다가 장갑차는 미국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다가 충분한 양의 포탄까지 있단 말입니다. 탄약도 충분하다 하면 오지게 해볼만한 그런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슬라바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